여기 부분을 다시 시험 범위를 이제 넣으신 게 우리 지금 배우는 원자, 원소, 분자 나오는 부분 있잖아? 이제 거기랑 여기가 조금 연관이 있어서 내셨을 수 있어요. 순물질하고 혼합물 구분할 때 여러분, 우리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에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물질이 있어요. A, B라고 합시다. A, B. 자, A와 B는 순물질이다. 맞아, 틀려? A와 B는 순물질이다. 둘 다 순물질이? 맞아요. 그쵸? A와 B는 순물질이다. 맞죠? 자, A와 B는 화합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화합물이다. 자, 누구 때문에 틀려요? A 때문에 틀려요? A와 B는 화합물이다. A 때문에 틀려? B 때문에 틀려? 둘 다 순물질인 건 맞아요. 둘 다 순물질인 건 맞아요. 순물질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물질이 한 종류만 들어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종류는 이렇게 결합해 있는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 덩어리 안에 큰 원자, 작은 원자, 종류가 다른 게 있지만 결합을 해 있으면 한 종류의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여러 개의 원자가 이렇게 결합한 애들도 물질로는 한 종류가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둘 다 순물질인 건 맞는데 이 중에 화합물은 누구예요? 화합물. 화합물. 얘만 화합물인 거 알고 있어요? 얘처럼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만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B처럼 B는 조그만 동그라미 두 개씩 붙었잖아요. 같은 애끼리 붙은 거 아니야? 같은 애끼리 붙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똑같은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B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르죠? 저렇게 똑같은 애들로만 이루어진 B 같은 거. 쟤가 원소예요. 두 개의 알갱이가 붙어 있지만 종류가 같잖아? 종류는 한 종류잖아? 그럼 원소라고 불러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A와 B는 모두 분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A와 B는 모두 분자이다. OX. 맞아요. 분자는 맞아요. 자, 어쨌든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두 개 이상의 알갱이가 붙어서 같이 다니잖아요. 이러면 분자예요. 따라서 A, B 둘 다 분자가 맞아요. 구분하겠어? 여기까지. 자, 근데 A는 혼합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A는 혼합물이다. 이거 아닌 거 알죠? 혼합물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혼합물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생겨야 혼합물인 거지. 구분하겠어?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화합물이 이렇게 생기네. 알갱이가 여러 종류지만 분자로는 한 종류. 이러면 화합물. 알갱이도 한 종류, 분자도 한 종류. 이러면 원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어야 혼합물. 이해했습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그 다음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다 순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선생님, 염화나트륨은 염소랑 나트륨이 합친 건데 아니죠. 염화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이 얘처럼 붙어 있는 거잖아. 붙어서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 종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염화나트륨이라는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한 종류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혼합물은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는 건데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다시 나뉘는 거고, 이거는 뭐 구분할 줄 알 거라 믿어요.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인 거죠. 뭐 공기라든가 식초라든가 설탕물이라든가 이런 게 균일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인 거, 흙탕물이라든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유도 불균일이라 그랬어요. 우유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지방이랑 단백질이랑 막 뭉쳐 있다고. 균일 혼합물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잠시만. 자, 이 그래프도 학습지에 있긴 있어요.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고체와 액체를 섞어놓고 끓는 점, 어는 점을 비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체, 액체 섞은 거 뭐 소금물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순수한 물과 소금물 비교했을 때 순수한 물은 일정한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끓는 동안 온도가 유지되지만, 소금물은 순수한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올라갔었던 거 기억해요? 자, 그럼 잘 봐. 고체, 액체, 혼합물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은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다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고, 순수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진다. 다시, 소금물처럼 물과 소금, 고체와 액체가 섞인 애들은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자, 그 이유가 뭐였어? 왜 소금물은 물보다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지는 거야? 혼합물이라서가 맞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소금이, 안에 녹아있는 소금이 물이 얼거나 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소금이 물이 얼거나 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어는 중에도 끓는 중에도 온도는 계속 변해. 그 이유는 뭐였어? 왜 얘네는 상태 변화하면서도 온도가 계속 바뀌죠? 만약에 끓는 점이다 라고 시작하면 왜 끓으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 끓으면 누가 기체가 되어 날아가? 물이 날아가죠. 그럼 물이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 안에 있는 소금물은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소금물 농도가 진해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어는 것도 마찬가지. 얼 때 물하고 소금이 같이 어는 게 아니에요. 안에 물만 얼고 소금은 남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니까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진해져. 그러면 어는 도중에도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자, 중요한 건 소금물은 물보다 끓는 점은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낮아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소금물처럼 물하고 소금, 고체하고 액체를 섞은 건 특징이 이렇고,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되죠. 항상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고체하고 또 고체를 섞은 거. 이게 고체를 따로따로 녹이면, 여기 나프탈렌이라는 애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애랑 따로따로 녹이면 녹는 점이 이 정도였는데, 섞어서 같이 녹였더니 녹는 점이 어떻게 됐어? 따로따로 녹였을 때보다 낮아졌죠. 고체와 고체를 섞으면 따로따로 녹일 때보다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다시, 고체와 고체를 섞으면 따로따로 녹일 때보다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거 저번에도 엄청 맨날 헷갈려갖고 틀렸어. 다시, 고체와 고체의 녹는 점, 따로따로 녹일 때보다 고체를 섞으면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럼 섞으면 고체는 더 쉽게 녹는다죠. 다시, 고체는 섞으면 더 쉽게 녹는다. 그래서 고체를 잘 녹이고 싶을 때 섞어서 녹이면 됐어. 우리 이런 걸 어디에 이용했더라? 고체를 더 쉽게 녹이고 싶을 때
따로따로 녹이지 말고 섞어서 녹이면 됐어. 이런 거 어디에 이용했어? 빨리 녹아야 되는 거. 퓨즈. 조금만 열이 나도 빨리 녹아서 끊어져야 집에 전기가 차단돼서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땜납. 잘 녹아야 빨리 녹여갖고 납땜을 할 수 있죠. 한참 녹였는데 납이 안 녹아서 납땜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땜납, 퓨즈 요런 게 잘 녹으라고 고체끼리 섞은 거. 기억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다 예전에 했던 거라 중요한 것만 짚고 갈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OX.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OX.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지난 시험 때 당한 건데.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OX. 뭐라고요? X라고요? 여러분, 이게 순물질이잖아요. 이게 순물질이잖아요. 얘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재보면 일정하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인데 나오죠. 그죠? 화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OX. 화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그죠? 얘가 화합물 아닙니까? 화합물도 순물질이에요. 그죠? 순물질이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혼합물, 얘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끓는 점도 막 순수한 물일 때랑 다르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막 올라가고. 그죠? 혼합물이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은 거고요. 순물질이나 화합물이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거예요. 화합물도 곧 순물질이니까. 이해했어요? 이 화합물이 순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합물은 순물질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프 기억하시고.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밀도가 막 바뀌었어요. 소금을 얼마나 녹이냐에 따라 밀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금을 녹이면 녹일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올라가서 가라앉았던 달걀이 떴죠. 이것도 소금물이 소금과 물을 섞은 혼합물이기 때문에 밀도가 막 달라져서 가능한 거야. 그죠?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밀도가 막 바뀌어. 그러니까 가라앉았던 달걀이 막 떠. 아, 제가 혼합물이라서 밀도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우리 여기는 다 예시로 나올 거야. 여긴 시험에 다 예시로 나올 거예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는 쉬워요. 여러분, 이 도구 이름이 뭐였어? 이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쓰는 도구. 분별 깔때기. 자, 분별 깔때기는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썼던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꼭지를 돌리면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분리되어 나오는 거였어? B가 먼저 분리되어 나오는 거야. 자, 요 도구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예시를 다 대보자. 1. 물과 식용유. 제가 하나 말했어요. 또 우리 여러 개 배운다. 물과 식용유. 물과 식용유. 사유화탄소와 물 아주 좋아요. 그리고 물과 에테르. 그 다음 간장과 참기름. 이런 것들이 이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었던 거야. 기억나? 자, 물과 에테르 둘 중에 내가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누가 먼저 분리되어 나와? 물이야, 에테르야? 물이에요. 왜냐면 물이 밑에 깔리거든요. 물이 밀도가 커요. 물과 사유화탄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누가 먼저 분리되어 나와? 사유화탄소. 내가 물은 되게 밀도가 큰 액체에 속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누구랑 섞어도 물이 다 바닥에 깔린다. 물이 다 밑에 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물보다 더 밀도가 크냐면 사유화탄소. 그래서 물과 사유화탄소를 섞었을 때만 사유화탄소가 밑에 깔리고 대부분 나머지는 물이 밑에 깔린다. 그냥 이렇게 외워놔라 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물과 에탄올 이 도구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요?
둘이 섞이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줘놓고 자, 얘네 둘은 밀도가 같아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없다. OX. 밀도가 같아서 분별 깔때기로 분리할 수 없다. OX. X. 자, 여러분. 밀도는 얘가 물이고 얘가 에탄올이야. 다른 물질이죠. 그럼 얘네들이 애초에 같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이면 무조건 다른 거야. 물과 에탄올도 밀도가 달라요. 근데 왜 분별 깔때기로 분리가 안 돼? 밀도가 다른데? 섞이니까.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려면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1. 밀도가 달라야 하고 2. 섞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밀도가 달라도 잘 섞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 분별 깔때기로 분리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밀도가 다르면서 섞이지도 않아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어떤 방법으로 분리할 거예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할 거야? 둘이 밀도는 다르지만 밀도 차이로는 분리할 수가 없어. 왜냐? 섞이거든? 그럼 어떤 특징? 끓는 점 아주 좋습니다. 얘네는 끓는 점을 이용하여 분리할 거예요. 자, 둘이 물과 에탄올 섞여 있는 걸 끓였어요. 누가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되죠? 에탄올. 왜냐면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아서 먼저 끓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기억을 빨리 되살려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힌트 두 글자. 이럴 거야. 두 글자. 끓는 점 차이로 끓여서 분리하는 방법. 두 글자. 증류. 다시 끓는 점 차이로 끓여서 분리하는 방법 이름 뭐? 증류. 증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증류. 자, 그러면 다시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물과 사염화탄소, 물과 에테르, 뭐 간장과 식용유 이런 애들이고, 고체도 밀도로 분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고체 밀도 차이로 분리하는 방법에 이제 소금물에 벽시와 쭉정이 분리하는 거, 오래된 달걀과 신성한 달걀 분리하는 거 기억나요? 이런 거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였어요. 또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뭐 있었죠? 사금 채취 기억나나? 희질, 쭉정이 날리고 무거운 벽시만 날리는 거, 남기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혈액의 분리 이런 거 다 밀도 차이였죠. 무거운 애 가라앉고 가벼운 애 뜨는. 됐습니까? 그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예시 하나만 내봐요. 증류를 이용하는 예시. 뭐 기억나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 했으니까 빼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고 끓여서 분리하는 예에 무엇이 있을까? 여긴 예시가 중요하다. 시험을 끝나면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을 다 지우시는구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무슨 오일? 원유. 석유 분리할 때 기억나요? 석유 땅에서 뽑자마자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안에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끓여가지고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증류탑이라는 데 넣어서 분리해서 썼었어. 기억나죠? 제일 위에서부터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부터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오케이. 석유의 분리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헷갈리지 말고 외워둬라 했던 게 바닷물에서 식수. 그 다음 막걸리에서 소주 얻기. 기억나요? 이거 다 끓여가지고 바닷물 안에 있는 물만 끓여서 쏙 뽑아내는 거였고, 막걸리 안에 있는 알코올만 끓여갖고 쏙 뽑아내는 거였어. 이거 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예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막걸리에서 청주 얻는 거랑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유의 분리. 알겠어? 아주 좋아요. 자, 그 내용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까지 해서 뒤에 34를 먼저 했어요. 34페이지를 펴보시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맨 밑에 그래프 하나. 이거 물과 에탄올 섞어놓은 거 이렇게 분리하는 거였죠. 물과 에탄올 섞어놓은 거 분리하는. 이거
너무 중요했었어. 잠깐만. 자, 여기가 이제 이 그래프가 진짜 중요한 그래프인데 기억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제 온도를 올려갖고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애가 누구? 에탄올. 중요한 건 이 에탄올의 끓는 점은 원래 78도지만 실제로는 78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왜냐면 아직 물이랑 섞여있는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조금 올라가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 얘는 아직 물이랑 섞여있는 혼합물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물처럼 약간 비슷한 특징. 끓는 중에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지만 사실 수증기도 조금씩은 섞여 나오기 때문에 100% 에탄올은 아니라 그랬고요. 이렇게 끓어나온 에탄올은 어떻게? 기체로 끓어나온 걸 모아가지고 찬물에 담가서 식히면 도로 에탄올 액체가 돼요. 여기 모을 수 있었죠. 기억납니까? 냉각시켜서. 그리고 나서 다 끓으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순수한 물이 끓어서 나오는 거였죠.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원유 분리하는 거, 소주, 전통 소주, 이게 막걸리에서 그 소주 얻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데 그때도 많이 헷갈렸는데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게 있고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게 있는데 끓는 점은 액에서 기로 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어서 분리하면 끓는 점이고요. 녹는 점은 고에서 액으로 가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고체였는데 액체가 됐다 혹은 액체였는데 고체가 됐다. 액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녹는 점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으로 분리하는 예시 교과서에 있는 거 내가 여러 번 강조해뒀던 게 고깃국에서 기름 분리해내는 거. 고깃국 식으면 위에 기름이 이렇게 하얗게 굳어서 뜨거든요. 이거는 끓는 점이 아니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였어요. 왜냐하면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액체, 액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녹는 점 차이예요. 액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끓는 점 차이고. 그래서 요 고깃국에서 기름 분리하는 건 녹는 점이에요. 끓는 점이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이것도 간혹 나와요. 돌 녹여가지고 그 안에 금만 쏙 뽑아내는 거야. 돌 안에 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빨리 녹냐? 금이 빨리 녹아요. 녹이면 돌보다 금이 먼저 녹아서 액체가 돼갖고 금만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에서 액이 되는 거니까 녹는 점이지. 끓는 점하고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용해도. 용해도는 이거였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일단 뜨거운 물에 싹 다 녹여. 뜨거운 물엔 다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싹 다 녹여. 온도를 빵 낮추면 이제 그 중에 석출돼 나오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 방법 이름 재결정. 제가 저번 시험 때도 강조했지만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끓여서 분리하는 방법은 증류잖아요. 이름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건 재결정이잖아요. 문제에서 이 분리 방식에 이용한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라고 하면 뭘 쓰는 거예요? 용해도냐 끓는 점이냐 밀도냐를 쓰는 거고 이 분리 방법의 이름을 쓰세요 그러면 증류냐 재결정이냐를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리 방법의 이름하고 여기에 이용한 물질의 특성이 다른데 우리 석출량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안 보셔도 돼요. 책 안 보셔도 돼. 그래프 요 칠판 보셔도 돼요. 자, 염화나트륨 1g 붕산 15g 기억나요? 두 종류가 섞여 있으면 두 개 다 해봐라. 이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석출되지만 가끔 두 개 다 석출되는 문제를 줄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보셔야 돼요. 석출량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1번 지금 녹아있는 양, 2번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두 개 구해가지고 1에서 2를 빼면 석출량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1번 현재 녹아있는 양 15g. 이건 문제 알려줬다. 아이 친절. 현재 15g 녹아있어요. 자,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중요한 건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를 낮춘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몇 도 기준? 20도로 냉각했으니 20도 기준. 이건 그래프에 찾아야죠. 붕산 20에서 얼마 녹을 수 있냐? 그래프 보시면 5예요. 아하! 이제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은 5g이구나. 1 빼기 2를 합니다. 그럼 석출량은 얼마? 붕산 10g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요? 1. 현재 녹아 있는 양. 2.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를 낮춘 후. 이건 그래프나 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 현재 녹아 있는 양은 보통 문제에 써줘요. 자, 염화나트륨도 해봐야 돼요. 1. 현재 녹아 있는 양 1g. 2.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앞으로가 몇 도인데? 20도 되면. 20도에서 용해도 얼마냐? 대략 한 35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35. 1에서 35 뺄 수 있어 없어? 없어. 석출량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석출이 안 되는 거다. 우리 이렇게 했었죠. 이해했습니까? 두 개 다 석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 다 꼭 해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일단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밑줄 쳐요. 그리고 각각 1번, 2번을 써보는 거야. 질산칼륨 1번 현재 녹아있는 양 60이라고 써져 있네. 이건 그냥 쓰시고. 2번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앞이 몇 도인데? 이거예요, 이거. 지금 60도였고 앞으로 20도가 될 거죠?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20도짜리를 찾아야 되죠? 20도에서 질산 칼륨 31.9. 1에서 2 빼세요. 그럼 석출량 나온다고요. 질산 칼륨 몇 그램. 이름도 꼭 쓰세요. 몇 그램까지만 쓰지 말고 질산 칼륨 몇 그램까지 꼭 써주세요. 빼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염화나트륨도 해봅시다. 1번 현재 녹아있는 양. 이건 그냥 5g. 2번 앞으로 녹을 수 있는 양. 20에서 염화나트륨 35.9. 1에서 2를 빼죠 안 빼죠? 안 빼죠. 얘 석출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얘네를 구분하고 싶어요. 가에서 제일 먼저 식용유를 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뺐을까요? 자, 식용유는 요 물하고 소금하고 질산칼륨은 소금이랑 질산칼륨이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은 상태로 있을 거고 식용유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겠죠. 식용유만 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안 섞이니까 그걸 뭘 이용해서 빼야 되죠? 밀도차인데 도구는 뭐 분별 깔때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양이 적다면 스포이드로 위에 있는 식용유만 걸러내셔도 되죠. 그죠? 어쨌든 가에서 사용한 물질의 특성은 밀도차예요. 맞죠? 그래서 식용유 일단 걸러냈어요. 남은 용해간에 얘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질산칼륨을 분리해냈어요. 이거 어떻게 분리했을까요? 소금하고 질산칼륨 두 개가 다 녹아 있는데 질산칼륨만 걸러냈대요. 어떻게? 석출시킨 거죠. 석출시킨 거죠. 물질의 특성으로 치면 뭘 이용한 거야? 용해도차. 방법으로 물어보면 재결정 아주 좋아요. 어쨌든 물질의 특성으로 이용하면 여기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남은 물과 소금은 이제 어떻게 분리해요? 물과 소금 끓여요. 그죠? 물만 끓어 나오고 소금만 바닥에 남는단 말이에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류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이거 꼭 외워둬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기억나요?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는 거. 사탕수수에서 그 안에 설탕만 쏙 뽑아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다 재결정,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정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천일염에는 소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같이 녹아 있어. 나 소금만 쏙 얻어내고 싶은데 그럼 일단 뜨거운 물에 싹 해다 녹여요. 온도를 빵 낮추면 누구만 속출돼 나와요. 소금만 고체로 속출돼 나와요. 나머지는 그대로 물속에 녹아 있어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재결정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증류를 이용하는 예시, 재결정을 이용하는 예시, 사실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예시는 너무 명확해서 헷갈리기가 잘 헷갈리지 않는데 이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랑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외워두라 그랬죠. 오케이? 여기까지.